안녕하세요. 글 읽어주는 작가 장창호의 다정한 문학 시간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지금쯤은 새해에 세웠던 계획들과 실천했던 일들, 그리고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점검을 할 시기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청년들, 2030들 요즘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봉착되어 있죠. 그것을 다룬 소설이 있습니다. 정정화 작가의 구량에 있는 은행나무입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와 그리고 소설에서 보편적으로 다루는 이 사랑 문제를 얽어서 어떻게 서사를 풀어가는지 먼저 제가 낭독을 해드리고 제 감상 소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까 합니다. 구량에 있는 은행나무. 문화센터에 기간제 근로자 면접을 보러 왔다. 기다리는 사람 중에는 키가 큰 여자가 있었는데 내 앞번호였다. 2명 뽑는데 11명이 참여했다. 남자 응시자는 나뿐이었다. 그녀가 면접장에 들어가고 난 뒤 입술이 바짝 타들어가는 느낌이었다. 면접 볼 때 목소리가 떨렸다. 그걸 감추려고 말소리를 높였지만 허사였다. 내게 호의적인지 아닌지 면접관의 표정을 봐서는 읽을 수가 없었다. 허탈한 마음으로 밖으로 나왔다. 센터 입구를 막 벗어나려는 찰나 키 큰 여자가 보라색 승용차를 내 옆에 세웠다. 뚜벅이라는 게 들킬 것 같아 짜증이 났지만 태워주겠다는 제안을 순순히 받아들인 건 어디든지 주저앉고 싶어서였다. 여자는 박서연이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을 공시생이라고 했다. 나도 같은 처지였지만 굳이 밝히지 않았다. 답답한데 바람이나 쐬러 가자고 했다. 잘 됐다 싶었지만 내색은 하지 않았다. 근처에 큰 은행나무가 있거든요. 그러고 보니 큰 키의 서연이 나무를 닮았다고 느꼈다.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그 은행나무를 본 적은 없었다. 마을길에 차를 대고 얼마간은 걸어서 가야 했다. 서연을 따라 걸었다. 몸매가 강조된 겨자색 원피스 자락이 바람에 나부꼈다. 그녀에게서 제스민 향이 났다. 먼 발치에서 바라본 은행나무는 크기가 어마어마했다. 소로를 지나 은행나무 밑에 도착했다. 서연은 힐을 신은 채 돌이 울퉁불퉁한 나무 둘레를 내 손을 잡고 한 바퀴 돌았다. 표지판 앞에서 나무를 올려다보니 까마득했다. 오랜 세월을 간직한 서너 아름은 될 법한 둥치, 그 위로 뻗어나간 가지마다 푸른 은행잎을 매단 위용에 압도됐다. 첫 만남이었지만 은행나무 밑에 서니 자꾸 웃음이 나왔다. 불안하던 마음이 가라앉았다. 우리는 연락처도 교환하지 않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첫 출근을 했을 때 서연은 벌써 안내 창구에 서 있었다. 눈에 띄는 외모에다 야무져서 합격할 거라 예상은 했지만 일하는 모습을 보니 낯설었다. 함께 은행나무를 돌던 서연이 맞나 싶을 정도로 사무적으로 인사를 했다. 반갑게 다가서던 마음을 감춘 채 목례를 했다. 내가 맡은 일은 프로그램 보조라고 했다. 보조라는 말이 주는 어감 때문에 부수적인 사람이 되는 기분이었다. 같은 기간제였지만 나는 보조였고 서연은 주체가 돼서 안내를 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일머리를 익혔다. 서연은 공부도 열심히 하는 듯했다. 안내대 옆을 지나다 보면 복지 이론이 적힌 메모장을 들여다보는 모습을 목격하곤 했다. 서연은 직원들과 잘 어울리는 데 비해 나는 겉도는 편이었다. 서연은 30 후반의 노총각인 센터장과도 스스럼 없이 지냈다. 그는 양복 차림에 넥타이를 메고 있어 권위적인 느낌을 주었다. 나는 상사를 하면 긴장이 되고 얼굴이 경직됐다. 마음과 달리 그 앞에 서면 말이 입안에서 맴돌았다. 서연은 센터를 벗어나면 친밀하게 굴었다. 2개월 동안 6번 그녀의 차를 탔다. 그날도 서연은 센터 입구에서 나를 불렀다. 윤재씨 타요? 서연의 나긋한 목소리에 내 몸은 자동장치처럼 차에 올랐다.
안전벨트를 메고 서연의 옆모습을 힐끗 쳐다봤다. 서연은 우울해 보였다. 차가 낯익은 길을 달렸다. 커피가 맛있다는 가게에서 센터장이나 담당자의 욕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럴 때는 서연이 친하게 느껴졌다. 서연은 휴대폰을 들고서 커피를 찍더니 가까이 오라고 했다. 나는 셀프 카메라 화면을 보며 얼굴을 디밀었다. 순간 서연이 눈웃음을 지었다. 화면 속 두 사람은 연인처럼 얼굴을 바투대고 웃고 있었다. 서연은 시간을 계획적으로 썼다. 한창 놀고 싶을 때 일이 있다며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나는 공부 때문일 거라고 추측했다. 그날 이후 짬이 나면 서연 곁을 맴돌았다. 그러다가 센터장의 지청구를 듣기도 했다. 서연과 얘기라도 할라치면 그가 나타나 방해를 했다. 창밖에는 어느덧 은행나무 가로수가 노랗게 물이 들어 있었다. 서연과 함께 했던 은행나무에도 단풍이 들었을지 궁금했다. 망설이다 용기를 내서 문자를 보냈다. 은행잎 보러 갈래요? 얼마 지나지 않아 휴대폰 알림음이 울렸다. 토요일에 가요. 서연의 답장을 받고 들뜬 마음으로 하루를 지냈다. 그곳을 찾았을 때 노랗게 물이 든 몇 잎 남지 않은 은행잎을 매단 나무가 우리를 반겼다. 발밑에는 소복이 쌓인 은행잎에 햇살이 비쳐들었다. 햇살이 얹힌 노란 은행잎은 반짝이는 보석 같았다. 막 떨어진 은행잎 2개를 주어 서연에게 건넸다. 서연의 얼굴이 상기됐다. 펜을 꺼내더니 어떤 글자를 적어 내게 주었다. 나는 나뭇잎에다 같은 글자를 적어 그녀에게 주었다. 서로의 이름 뒤에 사랑해 라고 적었던가. 두 사람은 은행잎 양탄자 위에서 노랗게 물들어갔다. 은행나무가 6살 때였을 늦가을에도 60이 되었을 때도 누군가 그 밑에서 노랗게 물들었겠지. 세상은 온통 노란색이었다. 노란 손을 하고 나는 서연의 머리카락을 만졌고 서연은 나의 뺨을 쓰다듬었다. 그녀가 나를 살며시 끌어안았다. 더 가까이 갈 수 없을까? 그녀의 손을, 팔을, 허리를 더 꽉 잡을 순 없을까? 서로에게 뭔가 주고 싶어 서연은 내게 초콜릿을 주었고 나는 담요를 주었다. 우리 크리스마스에 여기서 만나요. 서연의 들뜬 목소리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눈이 내리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근무가 일주일 남았을 때 센터장이 우리를 불렀다. 한 사람은 내년까지 근무를 연장할 수 있게 됐다며 열심히 하라고 했다. 일을 계속할 수 있다면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고 시험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책상 위에는 빨간 리본으로 묶인 초콜릿 뭉치가 놓여 있었다. 내가 서연에게 받은 초콜릿과 같은 상표였다. 서연과 경쟁하는 게 달갑지 않았지만 나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 보조하는 일도 익숙해져서 재미를 느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강사의 도움이라는 게 한계였다. 근무가 끝나는 날 센터로부터 연장 통보를 받지 못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공부를 하며 겨울을 보내고 있었다. 서연과 만난다는 한 가지 기다림이 있었기에 원룸의 우풍쯤은 견딜만 했다. 그 즈음 서연에게 문자 보내는 낙으로 살았다. 서연은 기분에 따라 문자의 답변이 달랐다. 어떨 때는 대화가 길게 이어지고 어떨 때는 단답형이었다. 마침내 크리스마스 아침이었다. 날씨는 흐렸다. 아침부터 캐롤을 들었다. 은행잎을 찾으려고 책갈피를 뒤적였다. 잘 마른 은행잎 위에 새겨진 글자가 선명했다. 지금은 나목으로 서 있을 은행나무가 떠올랐다. 600년 동안 늦가을이면 옷을 벗고 봄이면 새순을 밀어 올린 도도한 둥치를 만져보고 싶었다. 긴 세월의 희비를 견디면서도 변치 않는 나무의 숨결을 서연과 함께 느낄 수 있다니 가슴이 설렜다. 사랑해가 새겨진 은행잎의 시원, 그리운 그곳으로 마음이 먼저 달려가고 있었다. 시계를 보니 23분 일찍 도착했다. 나뭇가지 사이로 하나 둘 눈이 날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에서 비냄새가 났다.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꿈꾸던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약속 시간이 다 돼가는데 서연은 오지 않았다. 하늘은 잿빛으로 물들어 눈은 점점 많이 내렸다. 약속한 시간이 지났을 때 서연에게 문자를 넣었다. 왜 아직 안 와요? 멀리서 희미한 서연의 실루엣이 보였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어른되는 사람의 형체를 본 듯한데 시야가 앞을 가렸다. 조마조마한 마음을 추스르며 자세히 보려고 눈을 부릅떴다. 머리에 내린 눈이 녹으면서 눈 안으로 흘러들었다. 눈이 따가웠고 눈물이 났다. 손으로 눈을 훔치고 다시 살펴보았다. 서연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눈만 펑펑 내렸다. 눈바람에 발끝이 시리고 귀가 아렸다. 약속 시간을 1시간 훌쩍 넘겼는데도 서연에게서는 답장이 오지 않았다. 날 만날 때 1시간이 지나면 애누리 없이 일어서던 서연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흰 눈발이 굵어져 눈앞이 뿌였다. 보기 드문 폭설이었다. 은행나무는 그 눈을 고스란히 맞으며 서 있었다. 잘 들으셨습니까? 자, 이 소설은 젊은이들의 일자리 문제와 사랑 이야기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주군 구량리에 있는 아주 오래된 은행나무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은행나무가 화려한 여름 시기를 지나서 가을에 노랗게 완전히 물들었을 때도 좋아하지만 이파리를 거의 다 떨구고 난 뒤에 바람이 살랑일 때 남은 나뭇잎이 팔랑팔랑팔랑팔랑 이렇게 움직일 때요. 마치 노랑나비떼가 하르르 하늘을 날아가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늦가을과 초겨울의 은행나무를 좋아합니다. 마침 이 소설의 배경인 은행나무의 계절도 크리스마스 시즌까지를 다루고 있죠. 작가는 여성인데 1인칭 주인공 서술자를 남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비정규직 사원이 되어서 한 여성을 만납니다. 면접 때부터 주의 깊게 보았던 게 어느 순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해서 두 사람이 사랑을 속삭이는 동안 그것이 현실적인 어떤 압박이 오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정식으로 근무를 하게 된다는 거였습니다. 경쟁이 시작됐고 주인공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발표 결과 주인공은 제외됩니다. 여성은 계속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때 약속을 했죠. 크리스마스에 만나자. 어디에서? 은행나무. 왜 하필 로거스 은행나무냐? 작가는 다른 목적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독자로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로거스 은행나무는 젊은이들의 어떤 행태, 일상, 사랑에 관한 혹은 일자리에 관한 한번 취직해도 그 직장을 평생 직장으로 삼지 않고 기회만 있으면 옮기고 물론 취직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원들은 언제든 더 좋은 일자리 혹은 조직 내의 어떤 갈등 이런 걸 견디기 어려워해서 일자리를 자주 옮긴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무의 연령이 너무 많아서 쇠로 된 지지대에 의해서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이 노거수라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해온 것이죠. 그래서 일종의 이 전통적인 배경을 깔고 있다. 그것도 심리학적으로 나무 한 그루라는 것은 어떤 존재를 빗대는 거기 때문에 변화하는 사회를 믿음직스럽게 지탱해주는 정신적인 역할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젊은 여성은 약속된 장소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눈은 내리고 날은 차갑고 하염없이 눈을 맞으며 폰을 통해서 연락을 합니다만 메시지도 없습니다. 일자리도 잘렸고 사랑도 끝났습니다. 짧지만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던 그 사랑이 진정 끝난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가는 열린 결말을 통해서 차가운 눈을 맞으면서 오랫동안 노거스와 주인공이 함께 눈을 맞고 있다 하는 것은 여기서 다시 소생, 지금은 헤어졌지만 헤어졌다고 또 완전한 이별은 아닐 것이다. 언젠가 그 기다림은 바로 그 대상, 자신이 사랑을 느꼈던 그 여성이 나에게 오지는 않을지라도
언젠가 사랑을 얻을 것이라는 위안을 독자와 함께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생각이 청년들의 연애와는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속성에서 본다면 짧고 긴 문제는 아닐 것이다. 얼마나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하는 문제를 작가가 독자에게 묻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일자리와 소설에서 빠질 수 없는 이 사랑이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시도는 너무나 짧은 15매에서 굉장히 다루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뒤섞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이나 연말이 되면 이제 집을 나가 있든 혹은 직장을 다니든 또 타향에서 근무를 하는 식구들, 자식들도 돌아오고 부모와 함께 모일 기회가 생기죠. 그러면 청년들의 나름대로의 2030 세대들의 꿈이라든가 소망, 좌절 이런 것들로 이야기 자리에서 자글자글 끓을 법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소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봅니다. 이 짧은 소설에도 작가의 의도, 작가의 소설에 대한 사상은 응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 한 편을 통해서 정정화 작가는 현실 문제에 관심이 있고 또 이상적인 문제를 결합을 시키려고 애를 쓴다. 그것도 전통과 현대를 같이 놓고 현재, 바로 오늘 이 자리를 돌아봄으로써 어디에 비추어서 전통적인 시점에 비추어서 오늘을 반성한다는 의미의 주제를 갖고 있지 않나. 자, 일자리와 사랑, 이 두 가지가 2030 세대에게 조속히 해결되는 그런 시절이 오기를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소망해 봅니다. 다음 시간 또 다른 좋은 글을 갖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